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템포라도 조금 조정을 할까 했는데 드디어 원탁 기자들이 1년을 맞았습니다.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11일이었는데 첫 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천안야구장이 그렇죠? 주제였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 전국을 들썩이게 했었죠. 네. 그때 당시 기사 출고된 것만 한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방송에서도 역시 또 다뤘었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두 분은 고정이 아니라 반고정이다, 반고다, 이른바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1년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속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뭐 이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지속될지조차 몰랐었는데 뭐 어떠세요? 1년 전과 지금 일상에 좀 변화된 점이 있다면? 저는 가장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혹시 이직한 거 아니냐. 신문사가 아니고 소속이 어디냐. 방송으로 간 거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반가운 부분은 그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뭐 기사를 송고를 할 때는 그냥 이름만 좀 알았었는데 방송 후에는 이름과 얼굴까지 좀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흐뭇합니다. 예. 일단 몸가짐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뭐 그 식당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서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서 몸가짐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 좀 너무 큰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연예인의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가실 때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근데 또 언론인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가 이 기사도 이 방송용 단어가 선택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정도는 더 한번 기사 작성할 때 이 방송용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지난 1년 뭐 20여 차례 저희 방송을 내보냈는데 지난 1년 한번 좀 돌아보고 후일담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1년을 지나왔는데 어떠세요?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이 했네요. 저거 다시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걸 다룬 것 같고요. 네. 좀 재밌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빨리 간 것 같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예요? 밑에 숨겨놨는데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난 1년 나왔던 주제들을 쭉 돌아봤는데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뽑아주시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뒷얘기를 마저 좀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미리 뽑았는데 이종익 기자가 뽑은 베스트 주제 뭔지 보겠습니다. 교도소 담장유를 걷는 의원들. 이게 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에요? 지난해 11월이었죠. 5회 방송 때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방자치가 이 20년을 맞았는데 이 지방의회가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심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관심 밖의 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는 앞으로 한 번 더 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름은 알아도 정작 내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 또 더 내려가서 도의원, 시의원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20년을 지나오면서도. 예.
저희가 그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위원들 이거 방송을 내보낸 후에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담장 안으로 또 떨어진 위원이 또 공교롭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주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한 번 더 다뤘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교도소 담장 안에 한 발 디딘 의원들인가요? 아, 그랬죠. 네. 예, 예. 그렇게 또 한 번 다뤘는데 그때 나왔던 거론됐던 분들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통계학적으로 6명만 알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6다리만 건너면. 6다리만 건너면. 그런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 인사를 나눴고 같이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했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 처음부터 뭐 이제 어떤 특정 취재 대상으로 만났던 건 아니고요.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취재가 시작되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좀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사실은 뭐 그 중앙 언론은 뭐 사회면 사회, 법조면 법조, 정치행정이면 정치행정, 문화면 문화 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출입처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 지역 언론에서는 대체로 뭐 행정과 사건을 같이 다루기도 하고 또 교육을 또 같이 맡고 있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늘 보던 또는 뭐 시의원, 도의원들 늘 보던 의원들을 사건 기소가 되거나 하면 또 법원에서 또 만나야 하는 그렇죠. 그런 곤혹스러운 일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 좀 생기기도 하죠. 네. 저는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이 사건 쪽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사건 기사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의 이 선고까지 세 단계를 모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뤄야 되는 거죠. 뭐 심지어 3년 전에는 그 제 친구가 검찰 브리핑 자료에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브리핑 자료까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기사를 안 쓸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기사를 작성해서 법원 선고까지 지켜봐야 했죠. 저는 사건 기사보다는 저 혼자 뭐 고발 기사를 쓸 때 그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일단은 저는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당신이 미워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소명한 후에 그리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드리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취재를 시작하곤 하죠. 사실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민감한 주제를 가끔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방송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취재할 때와 비슷한 그런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아까 저 지방의원들 뭐 교도소 담장위를 걷든 담장 안으로 한 발 더 디뎠든 그 사이에 형이 확정된 분도 있고 또 뭐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된 분도 있고 많이 진척이 됐잖아요, 사건이. 알선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진환 도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참고로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900만 원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법정에 섰던 황기승 의원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받았고요. 다만 방어권 행사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반면에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광석 의원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이진환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도 교육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의 그 전기 안전관리 계약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알선 수뢰죠. 알선 수뢰 혐의로 이제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의원이 충남도 의회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와 교육청 소관 업무를 다루는 그 교육위원회 배정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좀 이게 논란이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부모 단체나 교육 단체에서 퇴진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뭐 이진환 의원은 어쨌든 자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낫으로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퇴진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충남도의회 역시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에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그 황기승 의원은 그 천안시 결산 검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이게 천안시의 연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이제 검사하는 자리에 그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위원이 과연
해도 괜찮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결산검사위원이 뭐 세무사도 있고 뭐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죠. 위원장이죠. 대표의원이 예. 되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맡는다는 것이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비판에 직면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진환 의원도 교육위원회 배정이 됐고 황기승 의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죠. 수행을 했죠. 예. 자, 그런데 천안시 그 사이에 이제 천안시 의원 한 분이 또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안시 의회만 보면 지금까지만 해도 이미 한 명이 의원직을 잃었고 두 명이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한 명이 추가가 돼서 또 4명째가 됐어요. 그 유영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4.13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현재 부의장이죠? 예, 현재 부의장이고요.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의 새누리당 최민기 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네.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되는 거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거고 뭐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유 부의장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취재 기자 입장에서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2003년부터 이제 기자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참 그 경력에서 큰 오점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 부의장이 기소가 된 게 6월 16일이거든요. 그 전에 뭐 계속 수사를 받았겠고. 그런데 아마 6월 16일 기소된 이후에 한 달이 다 돼서 아마 아시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누구도 그걸 기사를 안 썼고 못 썼으니까. 왜 몰라서. 지방의원이 한 달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스스로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거는 뭐 검찰, 경찰, 뭐 정치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고발 접수 이런 상태를 알게 되는데 의외로 그런 정보들이 이번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번 사건의 시작 자체가 좀 특이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이번 사건, 그러니까 유영호 의원이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뿌리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게 나타나서 그 검찰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이제 잘라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검찰의 기소 사실을 우리가 꾸준히 출입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놓친 거죠. 근데 의회에서는 보통은 이렇잖아요. 그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종료하거나 또는 기소를 하거나 이러면 그 기관장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근데 이 경우에도 통보는 했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갖고 기관 통보에 이게 은폐냐 아니면 보고 누락이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거든요. 또 언론에서 말하는 팩트는 우선 그 검찰이 지난 6월 23일 날 그 유영호 부의장에 대한 그 기소 사실 공문을 천안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통보를 했고 이런 공문을 받은 공무원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 공문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네. 그 결제를 2주 이상 지난 7월 13일 이후에서나 결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 사실은 팩트고요. 이에 따라서 이를 두고 이제 일부 언론과 시의원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숨기도록 이렇게 유영호 그 부의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유 부의장은 뭐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유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공무원은 뭐 의장에게든 또는 운영위원장에게든 보고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어찌됐든 자신이 이 기관 통보 사실을 숨겨달라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켰냐 안 시켰냐를 떠나서 어쨌든 뭐 그건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관장인 의장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도 아무도 몰랐다. 네, 뭐 이렇게. 근데 공문을 접수한 공무원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23일이면 후반기 원구성 천안시의회가 그 부의장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놓고 좀 그때 잡음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바쁜 당시인 6월 23일 기간 통보를 받았고 네. 그 담당자가
그 2주간 유럽으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그게 결제를 못했을 뿐이지 뭐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 할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이제 뭐랄까요 해명일 뿐이고 사실은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기관장인 의장한테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됐고 그게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엉뚱한 대로 또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 유영호 의원의 그 명함 돌린 이 행위 자체는 사실 그 선거판에서는 사실 좀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또는 뭐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정작 판결에서는 위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사자건 그 주변 사람들이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아직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천안 지역 시도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예. 이거하고 연관이 있든 없든 연루됐던 수사를 받던 의원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부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 재판부가 이렇게 강한 무거운 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도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곧 닥쳐올 예. 미래죠. 그렇죠. 선거 사범이 6개월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그 현재 일부 시도의원 중에 검찰 수사 중에 검찰에서 그 시도의원을 상대로 이제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청한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브리핑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지역 정치권으로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4월 13일 날 선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분들이 선거사범은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그렇죠. 10월 12일까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 닥쳐오는 거고 그때 이제 또 지방의원들이 몇 명이 또 연루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창림 기자가 뽑은 베스트 주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아 옛날이요. 원도심 날다입니다. 있지 않았네요. 그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이야기, 아산에도 뭐 도시재생 사업이 또 추가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자 하고 주제를 선정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주제였어요. 풀지 못하는 숙제 아닐까요? 원도심이라는 문제는 거의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취재 기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 원도심 문제는 항상 부각이 돼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방에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누구 하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번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원탁에서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정답에 가까운 부분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아이템을 베스트로 그러니까 이 꼽았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이 네. 원도심을 재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네. 얘기죠. 저는 이 어찌됐건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참 쉬울 것 같았는데 이거는 이 사실상 부동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이 참 어렵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무엇이 들어서고 무엇이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를 그 시청자들이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뭐예요? 저를 반성할 수 있는 또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또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리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아이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원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CEO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전혀 몰랐던 시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신선했어요. 저도. 그렇죠. 그 참 젊은 분이신데요. 네.
또 생각이 또 뚜렷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전하고 있고 그 도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 관이 좀 어느 정도의 힘이 돼 주니까 한 줄기 빛을 보지 않았나. 네. 그 실례로 지난 6월 달이죠.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천안을 방문해가지고 원도심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렇죠. 당시 취재하면서 그 청년들이 개발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 개발 운영하는 그 주스를 만드는 곳으로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천안 지역 특산물인 수십 멜론을 멜론 이용해가지고 주스죠. 만들었는데 맛은 봤거든요. 정말 100% 주스인데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청년들이 한다는 거는 참 보기 좋은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분위기가 이랬어요. 국무총리가 왔는데 보통은 공무원들이 이런 걸 이제 브리핑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PT하고 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전면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도 어느 정도 농담 섞인 이제 덕담도 하고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면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젊은 감각은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동남구청 부지 복합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그때 뭐 우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건설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약 한 9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연말에는 그 현재 있는 동남구청은 이제 이전과 함께 좀 허물어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네.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동남구청 이 80년, 85년 건물이 역사가 예.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앞에 사진으로 남기라고 포토존 따로 설치했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사진 찍으라고 좀 해주고 있죠. 네. 저희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 개요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원도심 자태는 똑같은 현상인데요. 네. 이 정부가 2014년도에 그 이런 도시재생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안하고 청주가 바로 이제 그 기금 지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여기 이곳에 천안하고 청주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 국비 60억 원, 120억 원, 126억 원이죠. 126억 원을 들여서 이 복합개발 원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천안시는 그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거든요. 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곳에 이 천안시 청년들을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각종 지원 작업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마로 본다고 하면 이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청년,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다문화 컨셉 네. 이 세 가지를 맞춘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가 생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완전히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템을 넣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한 한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 조금 더 거죠. 고차방 정신이고 입체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는 그 걷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밝고 명랑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남구청 부지는 그 지중화 작업과 함께 그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을 네네. 전봇대를 다 없애고 네네. 지하로 다 매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중화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그 지하상가 옛날에 많이 다녔었죠. 네. 근데 그 지하상가에 음식점이 아직 13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이곳을 상대로 이제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하상가 맛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식하는 방법이라든 이런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좀 더 진행 상황이 있느냐라는 것을 취재를 하다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네. 동남구청 앞에 보면 천안 시민의 종이라고 혹시 아시죠? 알죠. 예. 이 천안 시민의 종이 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나온 얘기가 천안 그 박물관에 좀 보관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행정적으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디 이전 장소를 박물관에 그거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박물관에 보관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려고?
지금 현재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천안 삼거리 공원 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천안 삼거리 공원 내 어느 곳에 그걸 설치를 할지에 대한 확정 짓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확정 전까지는 천안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자라는 네. 동남구청사 부지가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12월이요. 12월 예, 아니 올 이게 연말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철거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연말부터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 시민회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게만 19톤. 예. 네, 19톤에 하고 당시 조성비가 6억 8천만 원, 7억 가까이 됐는데요. 이거를 지금 종각 포함해서 종각 포함을 해서 예. 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거를 어디로 옮기느냐 예전부터 이제 논의가 됐는데 두 차례 심의위원회에서 천안 삼거리, 도솔공원, 천안박물관 세 군데로 압축이 됐다가 세 군데가 정해졌다가 거기 지금 확실시되는 곳이 천안 삼거리입니다. 근데 그 천안 삼거리까지 이전하기 전에 어딘가 놓자는 것이 천안박물관인데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적당한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곳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다라는 건 굉장히 예산 낭비,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안 박물관에 뭐 보관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있나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 관련 용역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서 보관해야 할 어떤 뭐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일 것이고요. 시간 낭비. 아직 행정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종을 한 번 옮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거기에 예산만 해도 뭐 2배로 들어갈 텐데 아까 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9톤. 19톤? 네. 그럼 커다란 덤프트럭 하나에도 싣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그렇죠. 보통 그거는 트레일러. 안 되죠. 네. 트레일러 이용해서 뭐 옮기고 다시 또 설치하고 그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부분은 하루빨리 이전 적합한 장소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추진해야 한 번에 이게 이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죠. 네. 자, 이번에는 제작진도 하나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 유 기자, 이거 맥인데? 우리 PD님 맥이 PD인데요. 네. 자, 어떤 아이템을 뽑았는지. 술 취한 공직기강, 잔인한 6월. 초여름에 다뤘던 아이템인데요. 왜 이거를 베스트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서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싶었고요. 일단 사건에 대한 거 이게 표면적인 내용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취재 과정 사진 찍는데 뭐 잠복도 하시고 하셨던 거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서 좀 재밌지 않았나 해서 뽑게 됐습니다. 이 아이템 속에서 언급이 됐던 분들은 재밌다는 표현도 오히려 거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지난 7월 방송분이에요. 근데 6월 한 달 동안 워낙 많은 공직기강 회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걸 모아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네. 특히 그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저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세종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그 공무원들이 바다낚시를 갔던 얘기인데 네. 뭐 기억하시죠? 당시에 그 의원 6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17명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자진 생가 방문하고 그 보령에 그 도로공사장을 견학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의원 4명과 그 공무원 2명이 이 오후에 일정하고 달리 4시간 동안 일정을 달리 바다낚시를 하고 와서 횟집에 같이 모여든 거죠. 이게 어떻게 또 그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네. 사진까지 찍혀서. 네. 당시 산업건설위원장은 전국 최연소 또 의장이 됐어요. 그렇죠. 후반기 의장이 됐어요. 참 어떻게 했죠? 축하드릴까요? 광역의회 의장인데 30대잖아요. 네. 고준일 의장 37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뭐 당시 그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혈세, 시민의 혈세로 이 업무와 무관하게 낭비된 지적, 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 위원장은 지금 후반기 의장까지 당선이 될 정도로 네.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모든 지방의회가 그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제 그 주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수록 더 네.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비단 세종시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를 보더라도 그 예전에는 그래도 뭐 시민단체가 성명을 좀 내고 언론에서 계속 뭐 지적을 좀 하고 그것이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하면 뭔가 좀 움직이는 액션이라도 보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요지부동이에요, 지방의회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네. 나는 뭐 우리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는 뭐 가번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야. 공천이 예, 우선이다. 예. 나는 뭐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뭐 비난, 뭐 비판, 뭐 시간 되면 없어지겠지. 그래도 내 공천에는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싶은 유권자들의 생각이 시선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이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들어요. 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한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하여튼 다뤘던 얘기 중에 이 세종시의회 바다낚시 사건 말고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 비위 사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종시 6급 그 공무원이 그 부산 출장 후에 KTX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좀 다뤘었는데요. 이 사람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아, 예, 그 굉장히 중징계인데요. 예, 중징계를 된 거죠. 그리고 타부서 또 전출이 이루어졌고요. 네. 상당히 세종시에서 빠르게 또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5급 공무원이 역시 그 부하 직원을 식당과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사건을 또 여기서 다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단은 기소 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소 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게 법으로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기소를 유예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 내부에서는 별도로 징계 요청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도 그 세종시 5급 공무원이었죠. 근데 세종시 5급 공무원이 그 제주공항에서 그 난동을 부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에게 휴대폰까지 던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감사위원회 회부돼서 징계 절차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아산시 경찰과 공무원이 그 장미마을 관련해서 금품양을 수수 혐의로 수사도 이루어졌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건인데 아직은 뭐 확대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건 뭐 공직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야구 방망이로 한참을 구타를 한 사건. 그 네.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 아산 지역의 그 중학교 야구부가 그 에어컨 때문에 네. 그 학생들 12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코치가. 네, 그렇죠. 네. 코치가. 지금 현재는 코치만 바뀌고 그 감독도 그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좀 난감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언론에서 저희가 네. 다루지 않았으면. 네. 하지만 이제 코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 운동부 관련해서는 재설계가 좀 돼야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그 여기 천안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학교 운동부 합숙 이런 얘기 나오면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천안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아주 오래전에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 때문에 아주 여러 명이 그때 아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또 스멀스멀 기억이 나서 하여튼 이런 사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천안에서 그 감성주점, 제가 감성주점이 뭔지를 이 얘기 다루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감성주점 뇌물수수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그 천안지청 검찰 수사관이 그 감성주점으로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그 구속 기소가 됐죠. 그래서 네. 당시 이제 그 세 차례 1,680만 원 상당을 받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 검찰이 검찰 수사관을 기소한 것 때문에도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네. 또 이 사건이 뭐
뭐 지자체 공무원, 세무 공무원, 경찰 뭐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아주 소문이 파다했었잖아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수사가 아예 이제 즉 진행형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세무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아, 그 사이에 세무 공무원 한 명이 또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네, 연루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왜 기소를 했는지 부분은 한 번 더 취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검찰 그 사무관도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기 천안 인구가 65만, 아산 인구가 이제 35만 합쳐서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실 지역 내에서 천안, 아산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담론을 형성해 가면서 또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탁의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천안, 아산 지역 현안을 발굴을 해서 담론을 형성해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토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게 정말로 기쁘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네. 출연을 하니까 주위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뻤던 게 불당 신도시에 있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이어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버스 문제, 학교 문제, 도로 문제, 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 돼가고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일단 관심 표명 자체가 문제점 해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정치적 사안이나 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포맷으로 전달해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그 상생협의회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그 양쪽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또 재미있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불당신도시와 관련돼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참여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점에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세 분의 남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그 20편에 강은선 기자님이 나오면서 아주 신선한 그 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기자들이 또 지역 현안 문제들을 힘치 있게 잘 다루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고 또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후배 기자들하고 한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원탁에 나오는 기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서비스도 주고 옆 테이블에서 이제 전에 방송했던 원탁 기자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보고 서로 뭐 또 다툼을 한다든지 또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간혹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기자들이 일선에 그 취재를 하다 보면 그 기사에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취재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분들을 좀 더 재밌게 또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가미시키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지 않을까. 네, 우선 그 원탁의 기자를 보면서 매우 신선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언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사명이 시청자들에게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객관성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탁의 기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일선에서 발로 뛰는 그 기자들이 느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에는 뭐 경제나 사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층 취재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한 이슈가 끝났을 때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들이 뭐 지역 현안 문제를 객관성 있게 발굴하자. 앞으로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디서 저기 최재기 기자하고 식당에 가서 서비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만두 서비스 받았습니다. 아, 군만두였죠? 만두 서비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 만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넌센스. 지금 나왔잖아요, 서비스. 서비스, 아. 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셀프요. 네, 셀프. 아이, 그렇게 재미없는 퀴즈예요. 아, 그때 당시 알아보셨던 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아, TV에서 나오시는 분 아니냐 네. 하면서 이제 군만두 서비스 주시면서 네. 아, 이제 실물보단 방송이 낫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대체로 이제 뭐 그 이슈에 대한 공론화 이런 데 좀 기여를 했다라는 평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아쉬운 점들도 좀 눈에 띄어요. 3명의 MC가 다 마음에 안 든다.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일선에 이제 활동하는 취재 기자들이니까 취재하면서 겪은 후일담이나 에피소드를 좀 많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또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요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떡하죠? 바꿀까요? MC를? 예. 출연자분들 좀 캐릭터를 좀 담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아, 우리 여기 3명이요? 네, 저도? 당연하죠.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불당신도시라고 이제 부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정리를 하자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하고 가시는데? 인드타운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관용차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그 1001번, 국회의장이 1002번, 상징평만 해도 되는 겁니다. 아, 대통령 차도 이 번호가 아, 네. 관용차 같은 경우는 번호가 있습니다. 아,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무 비싼 땅에 볼품없는 야구장을 지었다. 이번이 깨끗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과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았느냐. 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진 속에는 잡아온 고기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잡긴 잡은 건지. 가까이 가. 시민들은 숲을 바라고 있는데 그 LH에서 제공한 건 그냥 나무 뭐 두세 개. 자, 풀고 싶은 남자, 에? 털고 싶은 남자, 주고 싶은 남자. 네. 목조어가 없어요. 이거 목조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유창임 기자가 털고 싶은 남자. 뭘 털어요? 뭘 것 같으세요? 뭐 먼지 털듯이 탈탈 턴다 사건을? 네, 맞습니다. 사건의 이제 뒷이야기나 아니면은 좀 아니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털고 싶은 남자. 네, 그래서 털고 싶은 남자. 그리고 이종익 기자는 주고 싶은 남자. 그렇죠. 이거 좀 에로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조어가 뭐예요?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주셔갖고요. 네. 정보를 주고 싶은 남자. 아, 정보를 잘 정리해서 줬다. 네. 저는 뭐예요? 풀고 싶은 남자. 저 별로 이렇게 코를 풀고 싶지는 않은데. 농담이시죠? 보통 보면은 내용들을 마지막에 쉽게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풀고 싶은 남자. 네. 풀고 싶은 남자. 아, 그렇게 목조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 아, 그랬나요, 우리가? 캐릭터가 그렇게 잡혀 있네요. 오늘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뭘 정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딱딱할 거라고도 생각들 하시고 그리고 워낙 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늘 거기에 이제 염두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캐릭터가 잡힌 것 같은데 유창임 기자는 털고 싶은 남자 사건의 뒷이야기를 털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 좋게 써주신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존 틀에서 배치되면 그게 마치 털고 가는 건 양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뭘 주고 싶어요? 정보를 주고 싶어요? 아, 그야말로 제작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고 싶은데 더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이정익 기자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언하는 그런 횟수가 많더라. 뭐 저는 이런 얘기가 이종익 기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이 실생활과 네. 화면과 너무 이미지가 다르다. 실생활 네, 화면에는 어떤 거예요? 화면에 너무 신사답고 점잖고 점잖고 그렇죠. 네, 너무 좋게 보인다. 실생활은 실생활요? 선배님? 자, 오늘 1주년 특집으로 꾸며봤는데 어떠셨어요? 앞서 그 다른 분들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이 뭐 이제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1주년 뭐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송을 또 할 수 있게끔 해준 주변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년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이제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열심히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된다 하고 호평을 해주시면 앞으로 뭐 2년이 아니라 10년은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두 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경로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의견을 가급적이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천안시, 야산시, 세종시민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원탁의 기자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